오넥스TV 주간 영업유통 뉴스 74호입니다. 국내 경제 뉴스입니다. 올해 내수와 수출 부진을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경제전문가 76%가 올해는 저성장 고착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출과 내수 소비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치 토끼굴에 빠진 경제 상황으로 기존의 대응 방법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저성장, 그리고 새로운 수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번 연속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3.5%가 됐습니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는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1%입니다. 영업유통 마케팅 기사입니다. 주간 키워드입니다. 대형마트 3사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거점 편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소비자 직거래가 이슈입니다. 트레이더스 유료 멤버십이 6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할인 혜택입니다. 2023년 말까지 70만 명 유치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가 맞춤 배송으로 온라인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고객 맞춤 배송이 적중했다는 평가입니다. 홈플러스 온라인이 고객 편의에 집중한 맞춤 배송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문 건수와 매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냉장 진열대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센서로 자동으로 개폐되어 신선식품의 폐기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열리고 닫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쿠폰이 6조로 급성장했습니다. 선물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롯데마트는 모바일로 전단지를 대체합니다. 앱으로 재고를 조회하고 예약 주문하는 시스템이 편의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온라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중고나라가 제휴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중고 거래를 맡기면 픽업하는 형태입니다. 중고나라와 세븐일레븐은 온오프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안전한 거래 시스템, 이용 고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올해 출범시켜 비용을 6% 절감한다는 방안입니다. 핵심은 산지 거점을 만들고 온라인 도매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B2B 식자재 기업들이 B2C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으로 익숙한 입맛입니다. 코로나로 B2B 시장이 위축되면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필요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거래액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바일 쇼핑은 1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주요 품목은 가전, 의복, 식료품, 배달 음식 서비스 등입니다. 온라인 중 모바일의 비중은 68%입니다. 음식 서비스와 이쿠폰 서비스가 매우 높습니다. 공정위의 플랫폼 심사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플랫폼의 대표적인 값지를 제한했습니다. 멀티호밍, 최회대우, 끼워 팔기, 자사우대를 제한했습니다. 커피와 음료점이 10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커피 수입액은 연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간 키워드입니다. 수면 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양극화, 불황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꿀잠을 돕는 숙면과 명상 테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술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방향으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CES 전시장에 전시된 안티 스트레스 캐빈입니다. 숙면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멘탈 웰니스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명상, 마인드 케어, 마음 챙김이 비슷한 뜻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호흡, 명상, 음악, 컨텐츠, 테크놀로지가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설 선물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고객 취향만큼 다양한 모습입니다. 제품도 가격도 전달하는 방식도 모두 다양해졌습니다. 이마트가 맛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초미각 수요를 잡는다고 합니다. 홈 붕어빵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는 노점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수익이 떨어진 데다 유동 고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노점상에는 줄을 잇고 붕세권을 나타내는 앱도 나왔습니다. 이색 붕어빵도 인기라고 합니다. 취재기자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11시간 일해서 150만원을 팔아도 적자라고 합니다. 현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황의 전조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부수적인 식자재 판매가 부진합니다. 행사 기획 제품 판매에 집중되어 이익도 감소했습니다. 무알콜 맥주의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즐기자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일본에서도 무알콜 판매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은 즐기되 취하고 싶지 않다. 서로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검색의 시대에 진실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MZ세대의 높은 현실의 벽을 얘기합니다. 위기 극복, 실용적 대안 찾기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데이터의 정확도, 스피드, 적시성이 컨텐츠의 질적 수준을 좌우합니다. 구글 검색 광고가 시장 점유율 30%를 넘어섰습니다. 광고 검색 유입률이 증가했습니다. 저성장에 따라 성과 분배의 어려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Z세대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더 커 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부담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과 보상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적응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엔잡러와 재테크 그리고 결혼도 미루는 상황입니다. 전국 시군구 35%가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빨간 표시가 위험지역입니다. 면적만으로 보면 전국의 3분의 2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점 도시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위기의 시대, 도전 없인 내일이 없다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말입니다. 위기를 미래의 성장 기회로, 보수적인 롯데그룹의 이야기입니다. CES 가전 전시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많아졌습니다. 로봇과 AI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스타트업계의 관심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짧고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SNS와 블로그 그리고 책 출판까지 하는 어느 임원의 조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한다. 가슴에 새길 말입니다. 세계경제 이야기입니다. 주간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향 전망됐습니다.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가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신생아가 100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세계 경제 석학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 경제 성장률을 1.7%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보스텍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은 한치 앞을 모르는 플럭스 상태이며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연준과 EU뱅크는 긴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작년 출생아 수가 1000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고령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넥스TV 주간 영업유통 뉴스 74호를 마칩니다. 올 한해도 늘 정진하겠습니다.